혹시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으로 뭔가 안 하면 벌금 나온다더라. 정부에서 통장 정지시킨다더라. 이런 소문들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30년 넘게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80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런 거였구나. 괜히 걱정했네라고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알려드린 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쉬운 걸 왜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줬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사기 수법까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주민센터에서 일해온 공무원 김민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혜택들이 생겨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네 75세 되신 박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주임, 요즘 스마트폰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벌금 나온다던데? 하시면서 무척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매일 주민센터로 오셔서 같은 걱정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도 그대로 있고 새로운 방식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그런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지 혜택이 바로 이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도, 재난지원금도, 공공요금 감면도, 심지어 무료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들도 모두 여러분이 등록된 주소지를 보고 안내가 나가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80살 되신 한 할아버지께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시다가 저희 센터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실제로는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들이 사는 서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구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받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분이 여기 사시는 줄 모르니까 혜택 안내를 못 드린 거죠. 다행히 주소를 옮기고 나서 밀린 기초연금까지 다 받으실 수 있었지만 몇 달 동안 받지 못한 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주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참여 안 하면 벌금 나온다. 통장이 정지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부에서 우리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들은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뒀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주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왜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르신들에게도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더라고요. 지금은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집에서도 쉽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방법은 충분히 많고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부는 절대로 어르신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9살 되신 한 할머니께서 정부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나온다더라고 하시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불안해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로당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 소문의 시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이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2번이나 한 조사예요. 다만 이번에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공무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직접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81살 되신 최할아버지께서 저희 센터로 오셨어요. 김주임, 나는 왜 난방비 지원을 못 받는 거야? 옆집 할머니는 받는다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최할아버지는 실제로는 우리 동네에 15년째 사시는데 주민등록 주소는 아들네 집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할아버지만 혼자 원래 집에서 사시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 대상자 명단에는 최할아버지가 다른 동네 주민으로 나와 있고 실제 거주지인 우리 동네에서는 그분이 여기 사시는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무료 건강검진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실제 살고 계신 곳과 서류상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위한 조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참여 방식이 추가되면서 많은 혼란이 생긴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니까 더욱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마트폰을 못 쓰신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뒀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요. 80살 되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손자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네. 나는 또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며칠 전에도 68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저에게 누가 전화해서 정부 24앱을 대신 설치해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은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끊으셨지만
이런 식으로 속는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사 때문에 수수료나 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없어요. 만약 그런 연락이 온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나중에는 집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혼란들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답해드릴게요. 정말로 참여 안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73세 되신 김할머니께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기초연금을 6개월 동안 못 받으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월 30만 원씩 해서 총 180만 원을 놓치신 거였어요. 다행히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바로 이번 조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뒀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분이 스마트폰으로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69세 되신 박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따님이 스마트폰으로 10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내드렸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가족이 멀리 계시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도와드려요. 요즘 주민센터마다 어르신 전용 창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예약도 필요 없고 그냥 오시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그것도 불편하시다면 집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방문드릴 예정이에요. 실제로 작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했는데요. 85살 되신 한 할머니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공무원 아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무서울 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76살 되신 한 어르신이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부 24앱을 설치 안 하시면 통장이 정지된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다행히 그분은 그런 건 내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할게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또한 이 조사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일도 없고요.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일단 끊으시고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110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번 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오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집에서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복지 혜택 안내도 더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셔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체험 공간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간단한 인터넷 사용법도 익히실 수 있어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만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어르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녀분이나 손자, 손녀분 중에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72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이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손녀분이 와서 10분도 안 걸려서 다 끝내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안도하시던지요. 가족분이 도와주실 때는 미리 가족관계를 등록해 두시면 더 편해요.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앞으로 다른 행정 업무도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도 자녀분이 집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창구를 따로 마련해뒀거든요. 저희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려요. 스마트폰을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80살 되신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하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고 천천히 도와드렸어요. 20분 정도 걸렸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괜히 걱정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오실 때는 예약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다만 오전 시간대가 조금 덜 붐비니까 가능하시면 오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방법은 집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9월부터 10월까지는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돼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가족분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했는데 86살 되신 한 할머니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무서울 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결과는 똑같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신 걸로 처리되고 앞으로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거든요. 특히 3가지 유형의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24앱을 대신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예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연락이 온다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참여하지 않으면 통장이 정지된다고 협박하는 전화예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통장 정지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예요. 이 조사는 완전히 무료예요.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75살 되신 한 어르신이 이런 사기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부 24앱 안 하시면 기초연금 중단된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다행히 그분은 그런 건 내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할게라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만약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면 일단 끊으시고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조사는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오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집에서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으면 자동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체험 공간도 만들어져요. 거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간단한 인터넷 사용법도 익히실 수 있어요.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만 편안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시범으로 운영했던 곳에서 71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할만하네. 이제 손자들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좋아. 변화가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정부가 어르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주민센터 직원들은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또한 가족분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일 없이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